여기 보이는 사진은 오늘자 조선일보에 실린 서양인이 이 땅에서 찍은 첫 조선인이라는 사진입니다. 사진에 표시가 되어 있다시피 왼쪽에는 인천부 아전 김진성 이런 관리이고, 오른쪽에는 의주 통사 세 사람 통역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1871년 5월 30일 이렇게 밝혀져 있고,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고종 8년 4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이 사진은 신미양요, 그러니까 그 직전이 되겠죠. 미국 군함이라고 해야 할 텐데, 미국 배에 조선의 관리가 통역사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그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신문에서 밝힌 정보를 몇 가지만 소개를 하죠. 이 왼쪽에 있는 사진 속의 남자는 하급관리, 여기 쓰여 있다시피 김진성이다. 그 다음에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1882년 윌리엄 그리피스가 쓴 은자의 나라 한국, 거기에서 이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고 합니다. 몇몇 조선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갑판에 올랐다. 그중 하나는 다 마신 맥주병 10여 개를 보스턴 발행 신문에 싸서 안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흡족한 표정인가, 이 사진을 보라,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 문장만 보건대 우리가 많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몇몇 조선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갑판에 올랐다. 보니까 이 배는 그때 배가 여러 척이었죠. 그 미국 병사들이 실려 있는 그런 배인데, 주저함 없이 올랐다 하는 것은 초대를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찾아와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명 옷을 입은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전쟁이 곧 날지도 모르는 그런 배에 올랐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김진성이라는 인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맥주병을 껴안고 있는 모습은 다소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조금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죠. 그렇지만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받은 느낌은 그의 강렬한 눈빛입니다. 그 무엇에도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군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을 더 크게 해서 보면 과연 그는 희죽희죽 웃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에 빛이 잃고 있는 그런 빛이 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옷차림이 어떠한가? 국가가 부유한가? 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급관리 하는데 조선의 하급관리에게는 기계가 넘쳤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통역사들, 이들은 좀 눈길이 좋지 않죠. 경계하는 빛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꼿꼿한 몸매와 망설임 없이 사진 찍을 때 쭈뼛거리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보입니다. 그들이 김진성만은 못하다 하더라도 사진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1882년에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책에서는 김진성을 가리켜서 얼마나 흡족한 표정인가 그렇게 썼죠. 이것을 보고 이 땅과 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은 김진성이 공병수집을 해서 저것을 들고 가서 어느 마트에서 빈병 하나에 50원씩 받고 수입을 얻으려고 흡족해 하는가? 아니면 마시고 난 빈병, 쓰레기와 같은 것을 얻고도 비굴하게 그리고 그것을 즐겨 하는가? 이런 식의 되지도 않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읽는 기본이 안 돼 있는 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흡족한 표정인가라는 1882년의 기술, 그것이 어떤 의미로 라는 풀이가 나오는 데에는 사진을 보는 사람의 수준, 이해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의 일이 어떤 것인가? 사진에 나온 이 조선인들은 서양인을 이때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병인양요를 겪었고 1871년 5월 3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양선이라고 하는 서양 배하고 이 미국 배하고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적대관계는 아닌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작 전투는 6월 10일경에 벌어졌죠. 이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이 돈이 없고 조선이 전쟁을 할 만한 능력도 없고 항상 외교로 그 안전을 유지해온 국가라고 하더라도 조선은 엄연한 국가였습니다. 우리 선대들의 국가는 그만큼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큼 자주국이었던 것이죠. 중국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속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멸시가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조선왕조실록 고종 8년 4월 10일 네 번째 기사에서 이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감사가 이 보고를 하는데 미국 배가 와서 인천과 안산의 경계에서 물의 깊이를 재고 있다 하는 보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보고를 계속 받고 인천 부사 그리고 이 바로
그 아전 김진성 이들이 미국 배의 그 움직임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했던 겁니다. 이때의 기록을 보면 꽤나 상세히 살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박하고 있는 배의 모양은 이범선, 그 돛이 2개 있다 이런 뜻이겠죠. 3범선, 그래서 2범선이 2척, 3범선이 3척. 그런데 3범선이 제일 컸다. 내부는 4층으로 만들었고 층마다 15칸으로 되어 있으며 높이는 넉 장 혹은 4장 그렇게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배에 올라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 안을 샅샅이 살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이 그러면은 맥주를 대접받고 저만큼 술을 마시면서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무엇이 흡족했을까? 이 실록을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통역관 3사람, 그들이 의주에서 온 통역사들입니다. 의주 통사 3사람이 아전 김진성과 함께 문정을 했다. 문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보 수집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했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미국 배에서 답변한 사연과 받아온 물건의 이름을 모두 책으로 엮어서 위에 올려보내고 보고를 하고 물건은 문정관이 직접 운영궁으로 가져다 바쳤다. 그리고 그쪽에서 통보해온 이 책은 별지에 일일이 베껴서 밀봉을 해서 바쳤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기록을 하는데 미국 측에서 배를 갖다 대고 물 깊이를 재고 이러니까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어째서 여기 와서 그러고 있는가 하고 먼저 물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보내서. 미국 측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명을 받고 대인과 제독이 와 있다. 그 대인을 태우고 와서 조선 조정과 중요한 문제를 협상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높은 관리를 보내서 같이 토의하게 해달라. 그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죠. 왜 이 나라 안에 들어와서 물의 깊이를 재는가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배에서 이런 답을 한 겁니다. 모선에 딸린 배들을 위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강화도 앞에서 서울 시내를 향해서 물길을 따라 올라가는 그런 쪽을 위쪽이라고 합니다. 그 위쪽으로 올려보내서 시험 삼아 바다의 형세를 조사하여 큰 배가 올라갈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는데 편의를 보기 위해서 물 깊이를 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큰 배가 올라와서
도성에 들어오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침략을 뜻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침략을 하려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침략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는 자기네는 백성을 놀라게 할 생각이 없어서 놀라지 않도록 알렸고, 그리고 예의로 대우하고 절대 해칠 생각이 없었고 그렇다. 이렇게 회답을 한 겁니다. 바로 이때 이 사진에 있는 이와 같은 같이 웃으면서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헌데 김진성은 그때 이 배는 내부가 4층이다. 15칸으로 돼 있다. 한 층마다.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나올 때 미국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통역관 3사람에게 백납초 2자루, 금물을 칠해서 장식한 걸개거울 3면, 이것을 주었고, 뱃사공들, 이들을 태우고 온 뱃사공이 있겠죠. 뱃사공들에게는 천보, 통보 한 입, 당백전 한 입을 주었다. 특이한 것은 이 천보, 통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돈입니다. 1535년에 발행한 일본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뱃사공에게 주었다. 당백전은 1866년에 대원군이 주조 발행하게 한 돈이죠. 이것도 준비를 해와서 주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인천에서 너희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느냐 하는 묻는 편지를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니까 이 답변을 받으러 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답변을 그때 받았는가? 아니면 그 전에 가서 보았는가? 하는 것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도 얘기한 것이 높은 사람을 보내달라. 이번에도 높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인천 수령이 먼저 개봉해 볼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을 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누가 갔습니까? 아전이 갔죠. 미국에서는 대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아전이 간 겁니다. 어떻든 미국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을 조정해서 보내달라 그랬는데 인천에서는 인천에 있는 아전, 의부의 아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샅샅이 정보 수집을 해서 그것을 보고서 책으로 엮었고, 그리고 거기서 가져온 저 병이나 신문이나 그런 것도 사사로이 처분하지 않았을 것을 알 수 있죠. 이 내용을 보면은 당시 조선의 공무 처리가 대단히 엄격하고 질서 있게 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충성스러운 관리와 그리고 그것을 보고받은 조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지금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때 작성한 책의 내용을 보면 미국 배가 도발한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국가는 결단을 한 겁니다. 저거 쳐버려라. 그래서 조선이 먼저 대포를 발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조선이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가 개항을 하게 되고 외국에 대해서 문호를 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시작된 그런 시기인 것이죠. 우리는 사진을 보면서 우리 역사의 한 대목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상을 해서 문호를 개방했으면 전쟁이 없었을 것인가? 역사는 가정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죠. 핀을 한 개 옮기면 상황은 또 다르게 전개된다. 이런 겁니다. 왼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면 모든 것이 고정되어서 환경이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군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조선이 어째서 이양선을 쳐라 하는 결단을 내렸는가? 그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는 침략을 받으면 내가 질 것 같으면 국가를 내준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침략을 받으면 어떻든 국가 방위를 합니다. 이기자고 하는 것이고 해서 안 되면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키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망하면 그 국가는 국가 방위를 하다가 망하는 것이지 백기를 드는 일은 아예 선택지에 없는 것이죠. 국가 방위를 하다가 국민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은 피해자도 아니고 희생자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다가 이기면 좋고 내가 이기면 상대가 죽겠죠. 이기지 못하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면서 기계 있는 우리의 선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